아까 보니까 경찰 인원이 한 약 15만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정권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굴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저께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헌절 때 신발 투척한 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등포사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이게 영장 청구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수사팀에서 재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던졌다라는 거 외에 뭐 재반 사안을 감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게 중죄로 결국은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도 이게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거고 이런 재반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거는 정권 눈치 보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후보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태까지 국가 수반이라든지 국가 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거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분을 좀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대자보에서 내용이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 침입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새벽 3시경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대자보를 부축한 것이 명백하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즘 통행 금지가 있습니까?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은 관리자 인정이 나중에 된다고 소환을 해보니까 판례가 나와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처벌이 됐어요. 물론 거기 검찰도 뭐 기소를 하고 법원도 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또 우리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됐을 때 또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은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도피해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할 일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5개인가 범죄로 지금 기소 중지가 된 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지고 도망간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람이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 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 청구라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오면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거가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은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원순 요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 피해자 피해 호소인 그 부분으로 띄워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뭐 심상정 대표나 뭐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희식 대변인 모두 피해 호소인이라고 써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 호소인이 저기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상은 거기 내부 규정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 처리 업무 지침 이게 인사혁신처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피해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면은 그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 시간이 예, 다음에 질문하실까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